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자 면면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K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이 완료된 지역구 후보들부터 한 분씩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음 주엔 민주당 후보의 목소리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뉴진수 코너의 주인공, 여당 단수 공천자 가운데 주목을 받은 분입니다. 30년 가까운 기자 경력의 전 앵커이신 국민의힘 송파갑 박정훈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송파갑의 단수 공천이 되셨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 석동현 전 검사장을 제친 이 부분인데, 우선은 좀 기쁘신가요? 아니면 부담도 좀 되시나요? 예, 사실 제쳤다는 표현이 네. 사실 후배 입장에서 조금 저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석동현 검사장님, 그 평통 전 사무처장님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분이세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경쟁을 하면서도 상당히 저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당에서 이제 경쟁력 평가를 통해서 신속하게 단수 후보로 공천을 결정해 주셔서 네.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또 이제 안용환 그 전 KBS 기자시잖아요. 네, 네, 네. 또 방통위원도 하셨던 예. 이제 쟁쟁하신 두 선배님들을 이제 제가 앞으로 잘 모시고 선거를 치를 계획입니다. 혹시 두 분, 특히나 석 전 사무처장께서는 무슨 말씀을 좀 결과 이유하시던가요? 서로 좀 통화 한번 하셨나요? 이제 통화했고요. 네. 예, 격려해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일단 첫날 단수 공천 명단에는 그 대통령실 출신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게 그 뭐 꼭 특정인이나 뭐 어떤 특정 출신을 배제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이 잘 작동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 예. 야당에서도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서는 비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게 자칫하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이 된다든지 네. 또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이 안 된다든지 네네. 이건 모두 다 시스템 공천과 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재까지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이 공천이 지금 전희경 전 정무비서관을 비롯해서 극소수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사천 논란은 지금 완전히 사라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그 지역에서 누가 있느냐. 네. 이것만 보고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가 결정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해도 크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하여튼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후속 발표되는 또 영남권도 마찬가지고 한번 쭉 이 시스템 공천 잘 가동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고요. 한데 지금 여당 텃밭을 할 수 있는 영남 지역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겠나,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여당에 아무래도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 네. 대통령실 출신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천 결과를 봐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평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다만 지금까지의 기조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정용환 공관위원장이 깨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걸 깨는 순간에 공천의 어떤 지금까지 툴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경선의 원칙 그리고 단수 후보를 뽑는 원칙들을 지금까지처럼 지켜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아마 그 공천 논란이 여당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럽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야당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물론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공천을 받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여당의 부담이 더 큽니다. 그 부담을 아마 당 지도부 그리고 공관위에서도 잘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지금 한 가지 더 보충 질문 드리면, 총선 승리를 위한 어떤 국민의힘의 수도권 공천 전략은, 그러니까 한동훈표 공천은 86 운동권 청산에 정조준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후보님 의견도 같으신가요? 예, 아무래도 이번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거는 시대 정신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운동권 청산, 운동권 세력의 청산이죠. 그러니까 시대 86세대 전체를 갖다가 청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와 지금 민주당 내부의 주류 세력 중에 운동권 세력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네. 이 운동권 세력들이 새로운 시대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의 판단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후보로 나올 경우에는 그분들을 반드시 심판을 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어쨌든 대한민국이 진보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총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송파갑 같은 경우는 불출마 선언을 이미 하신 같은 당의 김웅 의원 지역구인데 이번 공천에서 좀 비판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님이 단수 추천된 거를 두고 특정 라인이 우위에 섰다 뭐 이런 말도 하던데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 주장처럼 뭐 누구 라인 이런 게 조금 있긴 있나요? 근데 지금까지 공천된 걸 보면 예. 지금 누구 라인이라고 해서 공천된 사람이 있나요? 예. 근데 저한테 이제 누구 라인 세 개 라인을 대면서 어느 라인이 특정 라인이 우위에 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어느 라인이라고도 얘기를 안 했고 네. 그 근거도 없어요. 얘기 자체가. 혹시 어느 라인이라고 얘기한 것 같으세요? 본인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글쎄요. 그래서 저도 좀 뭐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뭐 수석을 지낸 분 예를 들어 김은혜 저 홍보수석을 또 경선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분들도 경선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지역 사정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선을 하는 거고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 경쟁력 평가에서 제가 앞선다고 판단을 했다고 이제 공관위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공천을 받고 안 받고 이런 얘기는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야당 대표가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제 공천의 어떤 중립성 그리고 공천의 공정함 이런 것들을 훼손하기 위한 얘기로 볼 수도 있는데 예. 무슨 근거 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네. 지금 박정훈 후보님이 어떤 출마의 변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한번 나눌까 하는데 우선은 그 전 직장인 그 언론사에서 퇴사를 하시고 곧장 정치 행보에 나섰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전 소속사에서 일부 지적도 있더라고요. 뭐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으시진 않으셨을 텐데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바로 정치로 입문해야겠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지요? 저는 기자 생활을 27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와 그리고 TV조선에서 기자 생활을 주로 했는데 네. 이 TV조선에서 제가 정치부장을 할 때가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희 그 당시 회사가 이제 그 재승인 점수 조작까지 벌어지면서 저희 회사를 굉장히 압박하는 상황이었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저희가 보도를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월성 원전 그 경제성 조작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또 서해에서. 월북으로 예. 조작되는 일도 있었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일 앞장서서 비판을 했던 언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 그런데 보수가 지금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바뀐 뒤에 여러 가지 기대감도 커졌고 당 지지율도 좋아졌지만 네. 제가 출마를 결심했던 시기에는 사실 보수가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새 인물이 필요했고 이 보수가 보수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상식을 지키는 어떤 집단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상식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는 또 당의 권유 이런 네. 것들을 받아들여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 상식의 가치 보수의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따가운 얘기도 하셨어요. 정계 입문의 목적 중 하나가 보수의 문제점의 근원인 이 이기적 DNA를 바꿔 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데 이기적 DNA라는 것이 뭔가요? 그러니까 보수에는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청년 정치가 좀 싹트기가 어려운 환경이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 있어 왔고 또 청년 정치인들이 총선을 통해서
뭔가 입지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가도 당내 기득권에 밀려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선배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 네네. 후진들이 양성되지 않고 이 새로운 세력들이 후배들이 이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당도 변화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당의 어떤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 나가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실력 있는 정당.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내려놓음으로써 국민들에게 예.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어제 그 김무성 전 대표의 결정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시는 입장이신가요? 그럼요. 네. 김무성 대표가 사실은 부산 영도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죠. 네. 근데 거기에 출마하면서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어요. 김무성 전 대표도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후배들에게 또 불출마의 변에 보면 당내 공천이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결단을 하는데 중요한 이유로 또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후배 정치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좋은 결단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송파갑 참 이 지역구는 지난 총선에서 김웅 의원이 신승한 여당 입장에서는 강남 3구 가운데서 좀 어려워지는 곳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곳인데요. 송파갑 출마의 변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 송파는요. 예. 그 강남 3구로 분류되긴 하지만 네. 강남구나 서초구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역 토박이가 40% 정도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동네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에서 지금 누군가를 딱 꼽았다. 네. 근데 뭐 지역 사람들이 다 뽑아준다. 전혀 그런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총선 때도 21대 총선에서도 김웅 의원이 3.2%포인트 차로 민주당의 조재희 후보를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신승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도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중요한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송파 생활권이라고 하죠. 강동구 또 광진구 여기 분들이 송파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송파에서 꼭 승리해야지만 그 지역 다른 지역 강동이나 광진구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송파갑은 전략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당에서 권유도 있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송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좀 젊은 후보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송파가 갑이 조금 지역적으로 지역 관리가 조금 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가서 힘있게 젊은 후보가 다시 좀 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당의 바람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지금 이제 저와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이 네. 함께 이제 공천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의 텃밭이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성립하지도 않는 곳이지만 여기에 승기를 잡아야 그 생활권 전 영역까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곳이겠네요. 송파갑이라는 곳이. 맞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송파갑의 상대당에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실 청와대였죠. 그때는 대통령 비서실장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민주당에서 좀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또 추미애 전 장관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임종석 전 실장이든 추미애 전 장관이든 누가 나와도 전략은 같을지 아니면 자신은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후보가 거기는 조재희 후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후보가 지금 뛰고 있었어요. 네. 그동안 당협위원장으로서 활동도 해왔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추미애 전 장관이 처음에 이제 송파갑에 출마가 거론이 됐었고요. 네. 어제 여론조사가 돌았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당에서 실시한 걸로 보이는 여론조사가 돌았는데 그 세 분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여론조사가 도니까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마 뭐 국민 다수가 이렇게
국회의원이 돼서는 적당한 사람은 아니라고 평가가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분이에요.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정권 뺏겼다고 비판론의 대상의 1순위 아닙니까?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문제가 있었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해수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고 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자 내느라고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도 책임이 있는 게 바로 문재인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책임감 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 여기 관련해서 황우나 송철호 이 두 분 징역 3년 선고받았어요. 1심에서요. 네. 그리고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전 민정수석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울고검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라. 네. 재수사를 개시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지금 이번 총선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분이 또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586 청산론에서 그 운동권의 사실상의 대부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전대회 의장도 지내신 분이고 네. 또 임수경 씨, 네. 또 북한에 가서 김일성 당시의 주석을 만났을 때 그걸 뒤에서 다 작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책임론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동을에 본인의 원래 지었고 있던 거길 나가려고 했는데 당에서도 거길 주지 못하겠다는 네. 거고 그래서 송파로 오겠다는데 송파 주민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두 분 중에 누가 오더라도 뭐 그건 큰 선거에는 판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평가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자, 그 전에 그 송파 삼남매라고 캐치프레이즈가 있더라고요. 배현진 송파 같은 지역에 있는 인접한 원내에 있죠. 예비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하던데 송파 삼남매가 힘을 모아서 선거 임하겠다라고 하셨던데요. 이거는 어떤 전략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송파 삼남매는 배현진 의원이 이제 재선에 예, 도전하고 예. 이제 이번에 후보로 확정이 됐죠. 그리고 송파 가면 제가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됐고 네. 송파 병에는 이제 김성용 대통령실 행정관, 네네. 선임 행정관이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데 거기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네네네. 후보가. 두 분만 결정이 되셨죠. 예, 배현진, 그래서 김성용 박정훈. 후보까지 결정이 될 경우에 네. 될 경우에 이제 거긴 김근식 현재 당협위원장이 뛰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지만 네. 이 삼남매가 힘을 모을 경우에는 송파를 확 바꿀 수 있다. 이런 전략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요. 송파는 을만 발전을 그동안 했습니다. 지난 네. 4년 동안.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이 당무감사 1등 할 정도로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따왔어요. 을 지역에. 무려 7천억 이상을 예산을 따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병 지역과 갑 지역에서는 또 내부적으로 또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로 송파 전체를 발전시켜서 같은 송파 생활권인 광진과 강동까지 다 발전을 시키는 어떤 그림을 그려주자. 네. 거기서 젊은 바람을 좀 일으키자. 이런 전략 차원에서 송파 삼남매 전략이 나온 겁니다. 네. 물론 저희끼리 좀 가깝기도 해요. 예. 뭐 실제 남매는 아니시고. 예. 자, 여당 공관위가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을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하면서 이른바 명룡대전 성사 여부 관심인데 벌써 일부 여론조사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 지역 박빙일까요? 아니면 선거 판세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지역은요, 사실 원래 그 송영길 전 대표 지역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을 느닷없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는데 그걸 지역을 포기하면서 인천 지역인데 포기하고 서울시장을 나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공석을 만들어줬고 그 공석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에 온 지역이에요. 거길 갔다는 거는 그만큼 현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입니다. 네.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일종의 희생을 하는 차원에서 당에 어떤 도전하는 차원에서 험지로 출마를 한 건데 네.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로만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많이 우세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이 지역이 집중 조명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점점 격차가 좁혀져서 결국에는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지역 하나뿐만이 아니라 인천에 인접한 다른 지역들 여기까지도 보수 표심을 견인하는데 전 상당한 기여를 할 거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한석만 보고 평가할 게 아니라 그 인접 지역까지 원희룡 장관이 만들어낼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지역도 이 지역이지만 주변의 인천 다른 지역까지 이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신 것 같고요. 예. 제3지대 세력이 통합한 개혁신당. 지금 이 개혁신당의 바람이 총선에 미칠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일부 개혁신당 내에서도 지금 약간 파열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교섭단체까지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교섭단체를 바라볼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현재 의원이 5명. 네. 그러고 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2-3명 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친명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반명, 비명 분들을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다 지금 개혁신당에서 이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마디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공천하는데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천 탈락하고 현역 의원들이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개혁신당에 가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탄압의 성격으로 보이느냐. 네. 이것들이 개혁신당의 동력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개혁신당이라는 게 지금 불완전한 결합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정체성도 다르고 그리고 단순히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그리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연합체의 성격으로 볼 수 있고 네네. 이걸 이준석 대표는 국공합작이라는 표현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떴다방 네. 이거 실패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떴다방의 모습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 공천 상황을 봐가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힘을 키워갈지 네. 이 부분이 변수예요. 다만 이 개혁신당이 커가는 모습은 야당에게는 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당은 공천 탈락하는 분들이 개혁신당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여당에는 앞으로도 이제 대통령실에서 줄 수 있는 자리들도 많고 또 산하 기관들도 있고 선거 이후를 바라보는 분들도 그렇기 계시고. 때문에 이게 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게 네.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네.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야당에서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지역구에 나가다 보면은 야당 표가 갈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신당의 문제는 여당에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요 질문 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예. 또 하나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하는 가칭 조국신당. 여기가 지금 출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내 3당 목표까지 내비쳤더라고요.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그랬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다라는 입장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의견 듣고 싶네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 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죠? 예. 부담스럽다. 딱 요약하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싫다라는 말까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부담스러워. 나한테 좀 오지 말아줘.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네. 조국 전 장관 역시 추미애 전 장관처럼 그 평가는 국민들의 평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내 정당이 되려면 3% 득표를 해야지 비례 정당이 될 수 있는데 네. 3% 지금 만들기 어려워요. 오늘 갤럽 조사를 보면 개혁신당의 지지율도 3%에 불과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3%를 얻긴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그리고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징역형 받은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수사된 거고요. 그리고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이어오다가 재판이 1심의 결과가 나온 2심까지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탄압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그 여론조사 관련된 인용이 필요해서 여론조사 개요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질문 드릴게요.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가상번호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이고요.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33%로 나타났습니다. 표변오차
여론조사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시작됐고 응답률은 13.7%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아직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여당 후보로서 이런 부분이 좀 부담되지는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네. 다 안 믿어. 나 여론조사 진짜 못 믿겠어.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론조사가 꼭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추세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갤럽 조사에서 오늘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포인트 올랐고 네. 민주당 지지율이 4%포인트 내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수치예요.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37대 31이에요. 정당 지지율이.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난주 29%에서 이번에 33%로 그래도 4%포인트가 올랐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 지지와 예. 그리고 당의 지지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있었는데 좀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제 한동훈 체제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민주당 이재명 체제와 대비되는 측면이 많은 거 아닌가. 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이건 결국에는 서울 선거 그리고 수도권 선거에서 굉장히 국민의힘의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과 정에 대한 평가를 우리 좀 유권자 예비 유권자들이 객관적으로 별개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될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지금 국회에 입성하시게 된다면 박정훈 후보께서 초선으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포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 지역에서 저도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들은 뒤에 이제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호통치는 분들 많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정치 좀 똑바로 해라. 근데 그만큼 저는 욕 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반성이 있지 않습니까? 욕을 먹고 본인들이 반성을 하고 저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가 과연 뭔가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였다고 평가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22대 국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초선이 된다면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들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지역 구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잠시 앞서 그 박정훈 후보께서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 여론조사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 29% 언급하신 부분에 대한 개요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29%로 당시에 나타났다는 점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인터뷰하다가 이제 여론조사 나오면 제가 이렇게 좀 다 바빠집니다. 설명해야 돼서 네. 예, 제가 그 얘기를 괜히 했구나.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국민의힘 송파갑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